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일제감정기 독립군 유형에 이어 오늘은 문화유산 유형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응시자들이 문화유산 유형이 너무 어려워요. 제 눈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이 유형에 대한 공략법도 많이 요청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탑에 관련된 유형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공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본 공략법의 내용은 역대 한능검 기출에서 자주 출제되는 사례, 그리고 그 자주 출제된 사례의 키워드에 한해서만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제시하므로 다른 시험,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 이런 시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영상을 먼저 감안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이 공략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교재인 이 전략집의 샘플과 조금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제시하는 거라, 만약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보고 싶으면 그 교재를 직접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문화유산, 특히 탑 유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탑의 미묘한 그런 외형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제 눈에 다 탑이 저거 같은데 어떻게 구별하죠? 뭐 생김새 다른 게 있나?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일단 각 시기별 탑이 가지는 특징이랑 그 현존하는 지역을 통한 이해식 접근이 많이 부족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각 탑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그 현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실제로 이 문제에서 이런 두 가지 키워드가 힌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탑이면은 이 탑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키워드면 저 탑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공략하실 필요가 있고, 또한 탑 유형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 키워드 매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특정 문제의 키워드, 그러니까 여기 말한 이런 특징이라던가 현존하는 지역을 보서 이게 그 탑이랑 잘 연결될 텐데, 일단 그걸 기억하는지에 대한 여부랑 동시에 그런 키워드에 해당되는 탑의 모양, 그러니까 색깔이라던가 하단 모양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탑 유형을 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 탑의 구별된 특징이랑 그런 시기별로 어떤 탑의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탑 유형을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저와 함께 접근해 보시죠. 그럼 먼저 일단 삼국시대의 탑을 공략드리면, 일단 고구려는 제외하겠습니다. 일단 고구려랑 관련된 탑 유형은 실질적으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여기선 다루지 않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일단 탑과 관련된 그 지역 그리고 키워드를 외우셔야 여러분들이 일단 이 키워드를 보고 이 탑을 냈구나,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에는 전북 익산, 정寧사지 오특 석탑 경우에는 충남 부여, 그리고 신라는 사실상 대부분 경주에 있긴 한데, 일단 미륵사지 석탑부터 공략드리면 일단 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탑이랑 키워드가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제사리가 발견되었다, 이게 키워드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시기의 탑은 그 탑에서 발견된 문화유산 같은 걸 키워드로 잘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무왕 때 건립되었다는 키워드 나오고, 이 목탑 양식이 반영되었다, 이런 키워드도 가끔 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림사지 5층 석탑의 경우에는 한능검의 실질적인 5층 탑, 그러니까 한능검에서 만약 5층 탑을 냈다, 거의 이거 낸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리고 당나라 소정방이 기록돼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당시 당나라 소정방이 이 탑에다가 뭔가 그런 기록 같은 걸 새겼는데, 이것도 키워드가 잘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목조 건물 양식을 반영했다는 키워드도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분황사 모전 석탑,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신라의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이게 키워드가 잘 나옵니다. 참고로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조금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탑을 보면은 최근에는 일단 미르사이 석탑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내고 이걸 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 기출은 이 좀 복원되기 이전 버전을 문제 출제했는데, 최근에는 이 버전만 내다 보니까 만약에 해풍선이 예전 기출에서는 이렇게 내는데 현재 기출에서는 이렇게 내면 어떤 사진 봐야 되나요? 무조건 이거 보세요. 요즘엔 이것만 냅니다. 그리고 이 목탑 양식, 그러니까 목조 건축 양식 이런 걸 반영했다는 게 뭔 말이냐면, 탑이 이 시기에는 기존의 그런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일종의 과도기였거든요. 근데 이 목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다듬을 수 있어요. 근데 석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보면 막 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돌 촘촘히 쌓아놓고 되게 정교하지 않게 그냥 쌓아놓고 그냥 탑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석탑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식으로 뭔가 정교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
이따 다룰 정림사지 5층 석탑이랑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되게 돌을 정교하게 다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목탑 양식을 반영했다. 이런 걸 외워두는 게 좋아요. 참고로 이런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단이랑 흰색을 주목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단이란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색깔이 흰색일 때 미륵사지 석탑이겠다, 이런 식으로 암기합니다. 다음으로 정림사지 5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주목하면 좋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탑에 층을 셀 때 이거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5층이다. 무조건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한능검에서는 이거 외에는 5층 석탑을 거의 안 낸다 봐도 되고, 이것도 똑같이 이런 탑 시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돌을 잘 다듬어서 그런 목조 건축 양식이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은 5층만 외우면 된다, 그거를 강조하고, 분황사 모전 석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자상 아니면 이렇게 뭔가 세워진 거, 그런 걸 주목하거나, 아니면 직사각형 집같이 생겼다, 다른 그런 탑에 비해서는 이게 되게 직사각형 모양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집같이 생겼네, 그러면 분황사 모전석탑이다, 이렇게 암기시킵니다. 이런 부분 암기해서 일단 삼국시대 유형을 공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탑을 공략드리면, 여기는 기출마다 이게 잘 나오는 게 있고 조금 출제율이 적은 탑도 있어가지고 조금 중요도를 위주로 나누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외워야 되는 탑은 이 두 가지인데, 일단 가문사지 상승석탑은 그 통일신라 석탑 양식의 전형이란 키워드가 잘 나오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 통일신라 석탑의 특징은 이런 가로라던가 세로의 길이가 정사각형인 되게 균형미 있는 탑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가문사지 상층석탑이 이런 가로 세로 길이가 이렇게 좀 딱 알맞은 그런 정사각형 느낌의 탑으로서 그 전형을 잘 보여준다는 키워드가 잘 나오고요. 또한 가문사라던가 신문왕과 연계해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문사에 있는 게 가문사지 상승석탑이니까요. 다음으로 불국사 3층 석탑의 경우에는 뭐 불국사 이런 힌트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이것도 똑같이 그런 가문사지 상층 석탑처럼 통일신라 석탑 양식을 계승했다, 이런 키워드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무구정광 대단하리경, 그러니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이게 키워드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게 복원 과정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무구정광 대단하리경 나왔다, 석가탑인 거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 출제율이 중간 정도인 탑은 쌍봉사, 철감성사, 승탑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일단 통일신라 하대 탑이고 선종과 관련된 탑이란 키워드가 잘 나와요. 이게 왜 선종과 관련이 됐냐면, 그 선종에는 뭐 그 구산 선문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종파, 그러니까 한 구산의 하나를 만든 그 창시자의 그 사리를 모신 게 이 탑이어가지고 선종과 관련된 탑이구나, 그걸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출제율이 낮은 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기출을 풀어봤을 때 거의 정답이 한 번 되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이런 탑만 있거든요. 일단 다보탑 같은 경우에는 다보열애를 형성하다는 그런 키워드가 잘 나오는데, 이거는 이따 사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진전사지 상층 서탑의 경우에는 통일신라 하대탑이란 거랑 호족과 관련된 탑, 그러니까 원래 그 신라의 수도는 경주잖아요. 근데 이 탑만 유일하게 강원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원도 지역에도 뭔가 세련미 있는 탑이 있다는 점에서 그냥 호족과 관련된 탑이라는 키워드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이거 두 개는 거의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가문사지 상층서탑에 대한 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까도 설명드렸지, 이런 가로라던가 세로 같은 그런 길이가 정형화된 그런 정사각형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일신라 시기에 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걸 암기하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문사지 상층석탑을 이 비늘 부분 좋게요. 비늘. 그래서 되게 뾰족하다, 그러면 가문사지 상층석탑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암기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석가탑이랑 다보탑의 경우에는, 이게 제가 아까 석가열애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석가탑은 서쪽에 있고 이 다보탑은 동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그 불교의 그런 이상 세계를 형상화한 게 불국사인데, 그거를 좀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불교의 경전인 화엄경의 내용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불교의 이상 세계를 형상하기 위해 그 불교 세계랑 관련된 뭔가 석가열애, 다보열애 같은 그런 부처님을 이 탑으로 모두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쪽에는 석가열애를 상징한 게 석가탑이고, 다보탑은 다보열애를 형성한 거기 때문에 키워드로서 이게 석가열애랑 관련됐다, 이게 다보열애랑 관련됐다, 이런 키워드도 자주 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석가탑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회오리 감자 같다, 이런 걸 통해서 외우고요. 다보탑 같은 경우에는 뚫린 화단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단이 뚫린 탑이 한능검에서는 이거 외에 사실상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보고 이 탑이구나, 좀 차이점을 좀 구별하시면 조금 더 암기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탑들은, 이거는 그나마 좀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출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이 진전사지 상승서탑에는 여기 하단에, 그러니까 불상과 관련된 그런 문신 같은 걸 했다, 그런 식으로 암기하는 게 좋아요. 탑이 문신을 한 탑, 이렇게 암기하면 좋고, 쌍봉사 철관선사 승탑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붕을 주목하세요. 지붕, 이게 이런 팔각 원당형이라는 그 지붕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지붕 부분이 각이 되게 많은 탑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암기하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시대랑 조선시대의 탑을 공략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제일 어려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양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차례대로 공략을 드리면, 일단 월정사 팔각 구춘 석탑의 경우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일단 그런 위치하고 있고, 고려시대 초기의 탑이랑 송나라 영향을 받았다는 키워드가 일단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경천사지 시층석탑이랑 원각사지 시층석탑의 경우에는 이 원나라 탑 영향을 받았다는 거랑 대리석을 만들었다, 이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경우에는 원 간석기 시기에 만들었고,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경우에는 조선 세조 시기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원 간석기 시기에 만들어진 원나라 탑 양식 영향을 받은 이 탑의 영향을 받아서 원나라 탑 양식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겹칠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원 간석기 시기에 받은 거고, 이거는 그 시기에 만들어진 이 탑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월정사 8각 9층 석탑의 경우에는 전 이 피레칭 같은 걸 주목시켜요. 이게 왜냐면, 제가 뭐 다른 공략법이 있으면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보고서 뭔가 전기가 이렇게 찌릿찌릿 올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 보고서 피레칭 같이 외우자, 이런 식으로 암기시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좋은 공략법 있으면 한번 좀 댓글로 또 얘기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피레칭 같다, 그런 식으로 주목해서 구별시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랑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특징을 보여주면, 일단은 이거는 왜 원간석기에 영향을 받았냐면, 이게 탑을 잘 보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까 보여드린 탑이랑 달리 뭔가 집 모양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지붕도 있고 그런 몸통도 있고, 이런 부분이 기존의 탑이랑 구별되고, 대리석 만든 게 당시에 이런 원나라의 번영을 바라고 황제를 좀 이게 뭔가 맞이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대리석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 영향을 받았다, 원나라 탑 양식 영향을 받았다, 그런 거를 이번 부분을 통해서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경천사지 시층석탑의 경우에는 이게 원 간석기니까 아무런 어두운 색을 만들었지만,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경우에는 좀 조선 세조, 그러니까 조선 초기니까 그래도 좀 새 국가를 뭔가 만들었다는 그런 밝은 색의 느낌으로 만들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구별시키는데, 그래서 좀 색깔 보고 어두운 원간석기, 그래도 조금 더 밝은 조선 초기의 밝은 색, 좀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탑을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제가 영상을 쭉쭉 돌리면서 그 탑의 특징, 그러니까 구별되는 부분이랑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좀 다루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랑 키워드를 잘 외우셔가지고 좀 문화유산 탑 유형에 대한 공략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는 불상과 관련된 중요한 특징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